우리 담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부천 Y 시민회가 1988년도에 결성되고 부천 Y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되면서 당시에 황주석 총무님을 알게 됐고 황 총무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이가 됐지요. 그런 사이에 제가 통합적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는 실적이 날까 뭐 이런 것이 나던 시기에 부천 시민으로서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했더니 황 총무께서 소개한 교회가 기장 부천교회였습니다. 부천교회 출석하고 보니 저는 뭐 전혀 몰랐는데 Y에서 가끔 뵈던 우리 강희덕 선생님하고 김관식 선생님이 저로서는 우연하게 그 교회에 어른으로 출석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김관식 선생님은 물론 강희덕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어떻게 보면 선배로 때로는 신앙의 동기로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강 선생님을 알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어떤 세무직으로 있으면서 인천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강직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어떤 그런 세무 공무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강 선생님이 당시에 함석헌 원경선 선생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 원경선 선생님을 알게 됐고 뭐 어떤 사유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강 선생님이 그 당시에 도당동에 있는 풀무원으로 전 가족이 이주하게 됐다. 이주하게 돼서 부천교에서 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강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천교회 다니면서 기억나는 것은 사실 95년도로 기억되는데 제가 강 선생님하고 김관식 선생님을 저 광주 비엔날레로 좀 광주 지역을 모셔갖고 남도 여행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홍준의 그 문화유산 답사기 그 일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두 선생님을 모시고 1박 2일이네요. 1박 2일 동안 남도 여행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고 당시에 어쨌든 남신도 부천교회 남신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2부 예배를 드리는 기억이 새롭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 저는 아주 젊었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따로 다방에서 모여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같이 한 분이 연세가 드신 몇 분하고 그래도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어떤 어르신들하고 뭐 대여섯 명이 이제 모여서 2부 예배라 해서 이제 담소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특별하게는 99년도에 그 부천교회 다니던 교육목사, 부목사로 이제 심우하시던 이태균 목사님이 지평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작은 교회를 출발했을 적에 그 해 연말에 우리가 이 젊은 이태균 목사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강 선생님하고 김관식 선생님 가정이 지평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야 정집사 저 정집사도 엄마 좀 같이 가자 할 때 선뜻 저는 뭐 나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부활절 때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작은 공동체 속에서 강 선생님하고 교회 연합 활동도 조금 하고 또 기타 이제 작은 뭐 여행도 좀 같이 다니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외유내강이다. 선생님 겉으로 보기에는 깡마른 체구에
굉장히 깐깐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아마 첫인상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원칙은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런데 외모와는 다르게 마음은 한없이 넓다. 그 포용력이 대단하다. 따뜻하다 하는 그런 인상이 저한테 남아 있어요. 예.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그건 뭐 20년 가까운 그런 나이 차이고 사실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70대 초반에 이제 소천을 하셨으니 참 안타까운 점인데 제가 느낀 것은 이 부천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강 선생님과 그 뭐 몇 년 후에 돌아가신 김관식 선생님이 소천하고 난 이후에 이게 사실 어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제 그런 뜻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살아 계셨으면은 더 이 부천 시민 사회 영역이 더 어떻게 보면 살기 좋고 더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삶 이런 일에 좀 더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활동에서 큰 도움 아니면 지혜를 주셨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막 시동을 걸락하는 그런 지점에 돌아가셔서 좀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시민상이 벌써 코로나 시기에 약간 주춤하기는 했고 그러나 지금 몇 회입니까? 13회. 13회고 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강희대 선생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분의 접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 선생님의 그 뜻이 뭐 살아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좀 광범위하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시민상의 영역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민상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면도 감안해야 되고 이것이 좀 확대돼서 또 몇 가지 분야에 어떻게 보면 뭐 리더십을 확산하는 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도 이 시민상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섭섭한 적은 없고 참 아쉬운 것은 그 Y 이사장으로 안 된 것이 좀 아쉽죠. 예. 제가 아쉬운 점은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90한 5, 6년쯤 그때 그 예. 부이사장이 이제 어쨌든 그 이사장 선출해서 어떻게 보면 낙선하게 됐고 그 일이 조금 Y하고의 어떤 관계가 뭐 소원해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됐는데 그 점이 좀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자연스럽게 되셨으면은 훨씬 더 Y가 더 역동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충격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따로 뭐 다른 말씀은 없었고 아마 섭섭한 내색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래요. 선생님이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 하다 이런 표현을 쭉 하셨는데 그래갖고 요양을 떠났죠. 사실은 그 둘째 아들 영규 씨가 이제 마련한 어디 뭐 여주 삼북에 거기에서 이제 집을 이제 장만해서 거기에서 사시고 또 진동가로 요양을 하러 가시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위암 말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참 그걸 보고 어떻게 진찰을 받았으면 일찍 알고 치료를 했으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더 살 수 있었던 분인데 너무 그걸 늦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이 2002년 11월 14일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하고 똑같았거든. 그래서